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은 어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군요. 대장동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마진 커졌다. 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피로한데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근데 늦어도 내년 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야 검찰 수사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내년 초라고 해봐요. 지금 오늘 12월 2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예현 평론가 보시기에는 내년 초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것 아닙니까?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전 정부의 검찰이건 현 정부의 검찰이건 양쪽에서 돌아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이 과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검찰이 공정하게 보이려면은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라던가 최근에 감사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관저 관련 의혹이라던가 권력기관이 제대로 한다면 신뢰를 얻을 텐데 못 얻는다라는 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김만배 씨의 진술이라던가 유동규 씨의 진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다 일치한다면 네. 국민들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진술이 뭐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바뀌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일부 진술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이게 정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거야? 신민성 잔치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만약 검찰이 소환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야당 탄압이 아니라는 그런 반박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뭔가 증거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예. 세 번째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리스크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일부가 동요가 됐었는데 이게 너무 뭐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뭐 조작 논란 그리고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수사 소환되다 보니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게 진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력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오히려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제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예현 평론가께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러신 것 같고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수사. 그때 당시의 수사가 좀 이상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이상하다, 이쪽도 이상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혁 의원님. 아니요, 근데 예를 들면 같은 편이었던 그 정권과 같은 편이었던 가까웠던 검사들이 네.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지난번 정권에서 이 사건이 은폐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테니까 사실은 뭐 그런 뭐 저 수사가 어떤 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떠나서 그냥 형식 논리만으로 보면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가 좀 더 좀 터프하다 그럴까? 좀 더 터프하다. 적극적이고 예.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겠죠. 근데 예. 저는 그보다도 언론의 저런 보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보도요? 예를 들면 피로감이 있으니까 내년 초에 소환해야 된다. 아니 뭐 국민 피로감을 생각해서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무슨 검찰 수사가 예를 들어서 국민 피로감 계산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 검찰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대장동 수사는 이건 정말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치단체와 업자들이 결탁해서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갈취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정말 범죄인데 이런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피로감 따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하자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정상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라든가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어젯밤에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경에 늦은 시간에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후 오늘 새벽 0시 20분경에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이재명 대표 팬카페 비슷한 곳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팬카페에서 이재명 대표 별칭이 이장이랍니다. 이장입니다.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닙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김관욱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지금 김종혁 위원께서는 만약에라는 단어를 붙이셨지만 이런 것이 지자체의 어떤 문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정농단에 준하는 어떤 사건이죠. 만약이 사실이라면.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이라는 단어는 왜 또 설명을 안 하시는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 탄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뭔가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관욱 교수님이 아닌 거를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야 패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격하는 거고 김관욱 교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니까 네. 뭐 그건 정상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마 두 분 말씀 또 두 분 말씀 들으시면서 아하 저쪽의 주장이 저러하구나 다 이해를 하시면서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